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남의 눈치를 보느라, 일할 땐 가족을 챙기느라 늘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노후는 참 묘한 시기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와서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진짜 나답게 사는 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오느라 미뤄왔던 나의 하루, 이제는 조금씩 내 편이 되어주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덜하고, 조금 천천히 하고, 조금 더 나를 이해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하루를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그런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잘 살아야 한다보다 편안히 살아야 한다를 선택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를 빛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들어서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전히 남의 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 나이에 저런 옷을 입는다고? 저런 행동을 해도 되나? 이런 시선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고 싶은 일도, 입고 싶은 옷도,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자꾸 미루게 됩니다. 67세 김영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손주의 돌잔치에 무엇을 입을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검은 정장을 입을까 하다가 옷장 속에서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발견했죠. 색감도 예쁘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젊은 척한다고 할까?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옷 입으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옷이 제일 예쁜 옷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원피스를 입고 잔치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정말 화사하시네요. 표정이 밝아 보여서 같이 있는 우리가 더 즐거워요. 그날 이후 김영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답게 행복해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자기다운 삶을 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7% 높고 우울감은 40%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70세 이정혜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씨는 평생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틀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노인대학에서 토론 수업을 듣게 되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말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알았습니다. 내가 조심스러워서 작아졌을 뿐 사람들은 나의 솔직함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작아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살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세상에 내 생각을 전할 때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해보세요. 옷을 고를 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대신
오늘 내가 제일 기분 좋은 옷을 선택하세요. 대화를 할 때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이라는 말을 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삶은 훨씬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7%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40% 낮았습니다. 게다가 면역 체계도 더 튼튼했습니다. 즉, 남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후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황금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세요. 남을 신경 쓰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노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노후의 지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끊어도 될까?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진짜 지혜는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관계만 남기는 것입니다. 72세 박정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중학교 동창과 무려 4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젊을 때는 즐겁고 의지가 되는 친구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친구는 세상에 대한 불평과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들어줬지만 만남이 끝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행복한가? 아니면 힘이 빠지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천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매달 만나던 약속을 2달에 한 번으로, 그 후엔 가끔 안부 전화만 하는 정도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정리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75세 이성호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퇴직 후 이 씨의 달력은 각종 모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동창회, 종친회, 동네 모임, 봉사 모임까지. 처음엔 외롭지 않아서 좋았지만 점점 모임이 의무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술자리 위주의 만남은 몸도 마음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죠. 여보, 모임 다녀와도 표정이 하나도 밝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지쳐 보여요. 그 말에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결단했습니다. 의무적인 모임은 정리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만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고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을 때 진짜 소중한 인연이 남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령사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집단보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31% 높고 우울감은 40% 이상 낮았습니다. 게다가 긍정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연락처 목록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쁜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더 피곤한가? 만약 후자라면 이제 그 관계는 정리할 때입니다. 무리해서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 시간만큼 자신에게 더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좋은 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붙잡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나를 지치게 한다면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끊지 않아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시니어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노후의 지혜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투거나 힘들어하면 본능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지혜는 다릅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내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0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명절만 되면 늘 피곤했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 준비와 비용 문제로 다투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너는 좀 이해해라. 네가 이번엔 양보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갈등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어머니가 개입할수록 형제는 서로를 탓했고 결국 김 씨는 마음이 상하고 몸까지 아프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끼어들지 말자.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이야기해서 정해라.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쯤 지나자 두 아들이 서로 사과하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끼어들지 않았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구나. 이건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에 제3자가 개입하면 문제가 더 길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나 어르신이 중간에 나서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오히려 감정이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노후 건강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하게 타인의 문제에 관여하는 노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남의 문제를 짊어지는 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해치는 일입니다. 74세 박영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동네 주민 모임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웃 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기면 그냥 내가 정리하지 뭐 하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박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갈등의 결론을 그에게 맡겨버린 거죠. 결국 그는 늘 피곤했고 노후 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며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본인 삶을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 후 박 씨는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갈등이 생겨도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 씨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혈압과 수면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지혜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짐을 아는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웃의 문제까지 모두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은 이제 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오히려 내가 한 발 물러설 때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힘을 키웁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내 몫은 내가, 그들의 몫은 그들이 감당하면 된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은 불필요한 갈등 개입을 줄일 때 향상된다. 즉, 내 감정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세상은 흘러갑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섰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갈등은 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어르신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네 번째 노후의 지혜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노후의 지혜는 더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려놓는 법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3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무려 15명 가까운 식구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었죠. 이 씨는 완벽한 상차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장을 보고 집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명절 음식 메뉴만 20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잡채 당면의 길이까지 맞추며 정성을 다했죠. 그런데 막상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누구도 음식의 모양이나 맛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하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그 말에 웃음은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즐거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설거지와 음식 보충만 하다. 결국 허리가 아파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이정숙 씨는 혼자 앉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집에 온 이유는 완벽한 음식 때문이 아니었구나.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너무 잘하려다 그 순간을 놓쳐버렸구나. 이 사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완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한두 가지 빠져도, 집에 먼지가 조금 있어도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이니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용기와 창의성, 변화의 가장 큰 적이다. 특히 노년기에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75세 최영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확하게, 완벽하게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죠. 퇴직 후에도 모임을 준비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때 늘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무 철저하셔서 편하게 다가가기 어려워요.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정확함이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나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 후로는 일부러 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식 준비도 간단하게, 모임 일정도 느긋하게, 대신 그 시간에 웃음과 대화를 더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는 걸 더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고 수면의 질이 낮으며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실제 건강 지표도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정리하고, 조금 덜 준비하고, 대신 마음의 여유를 더 가지세요. 완벽한 음식보다 따뜻한 웃음이, 깨끗한 집보다 편안한 대화가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작은 실천 방법을 드릴게요. 첫째, 가족 모임 음식은 절반만 준비하기. 남는 음식이 없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청소나 집안일은 80%만 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셋째, 누군가 방문했을 때 깔끔한 집보다 환한 미소를 보여주기. WHO의 노후 건강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행복은 더 잘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바로 장수의 비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노후에는 완벽보다 여유, 성과보다 따뜻함이 더 큰 가치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어르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의 지혜는 건강관리를 미루지 않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병원은 젊은 사람이나 가는 거지. 나는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년은 병을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1세 김정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별 증상도 없는데 뭘 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겼지만 며칠 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으셨으면 심근경색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김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제는 병을 미루지 않겠다.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매일 30분씩 걷고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색도 밝아지고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의사는 이제는 60대 중반 건강 수준이네요. 라며 놀랐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미루면 몸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고 치매 발병률도 30% 줄었다고 합니다. 74세의 이명자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씨는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무릎은 다 아픈 거지 하며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고 그제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수술까지는 안 가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참았을까?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지금은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후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달 정기검진을 받고 하루 20분씩 스트레칭과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의 진짜 지혜는 참는 게 아니라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참는 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다. 건강은 괜찮겠지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노인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작은 이상이 큰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받기. 둘째, 음식은 적게, 그러나 다양하게. 발효 음식과 제철 채소를 자주 드세요. 셋째, 매일 20분이라도 걷기. 걷는 건 약보다 강력한 보약입니다. 넷째,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병원 가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합니다. 건강한 노화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돌보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내 몸을 내가 지키는 습관이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5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건강관리를 미루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어르신이 오래도록 활기차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진짜 장수의 비밀입니다. 6번째 노후의 지혜는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데 내가 배워서 뭐 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이자 마음의 젊음입니다. 68세 최은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 몇 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 모집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뭘 배우겠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랍게도 수강생 대부분이 6070대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붓을 잡고 종이에 집중하는 순간 그게 바로 명상이고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죠. 그날 이후 최 씨는 매주 수업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작은 전시회에 참가해 자신의 작품이 액자에 걸린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 하나로 인생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증 위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예술 활동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즉, 배움은 뇌의 운동이자 마음의 젊음입니다. 70세 박성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버튼 잘못 누르면 다 지워질까봐 무서워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는 법 배우시면 여행 갈 때 같이 사진 찍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설프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사진 진짜 멋지다. 그 말에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지금은 사진 동호회 회원이 되어 또래 친구들과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 자부심이 우울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 관심 있는 강좌나 취미를 찾아 등록하세요. 요리, 그림, 글쓰기, 스마트폰, 서예, 손뜨개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세요.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배운 걸 주변 사람과 나누세요. 손주에게 가르쳐 주거나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그 순간 배움은 행복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말합니다. 노년기의 지속적인 학습은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 유지에 탁월하다. 꾸준한 배움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젊습니다. 조금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니까요. 오늘의 6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7번째 노후의 지혜는 젊어 보이려 하지 않기입니다. 요즘 TV나 광고를 보면 이런 말이 끊임없이 들려오죠. 주름을 없애야 젊어집니다. 흰머리를 감춰야 세련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나이를 들수록 젊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젊음은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억지로 젊게 보이려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빛이 납니다. 69세 윤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씨는 손녀 결혼식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름이 보이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일까? 그 생각에 한 달 전부터 미용실을 다니며 염색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사서 아침 저녁으로 바르며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도 아직 젊게 보이겠지.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우아하시네요.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들이 칭찬한 건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손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젊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걸요. 그 후로 염색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더 편안해 보이세요. 진짜 멋지세요.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려는 불안이 사라지자 대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72세 김명수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젊게 보이기 위해 매달 피부과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안 하면 늙어 보일 것 같아 불안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고 시술을 안 받으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지금 모습이 제일 멋져요. 같이 놀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젊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웃는 시간이라는 걸. 그 후 그는 염색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백발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훨씬 인자해 보이세요. 진짜 어른다운 멋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젊음은 나이를 속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수없이 웃고 울며 살아온 당신의 역사입니다. 이마의 주름은 깊은 생각의 흔적이고 손의 주름은 사랑을 나눈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 주름이야말로 인생의 훈장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훨씬 높고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노인학회 보고서에서도 밝혔습니다.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장수와 직결된다고요. 이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거울을 볼 때 주름을 지우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야. 둘째, 화장이나 옷차림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다. 오늘 내가 기분 좋은가? 를 기준으로 하세요. 셋째, 젊음을 줬던 시간과 비용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써보세요. 배움, 여행, 친구와의 만남, 새로운 취미 말이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노화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존엄을 지키며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억지로 젊음을 쫓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건강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젊어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살아왔고 그만큼의 시간만큼 아름다워졌습니다. 젊음은 꾸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데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흰머리보다 더 멋진 건 내 인생을 사랑하는 눈빛이고 주름보다 더 아름다운 건 내 얼굴의 따뜻한 미소입니다. 오늘의 7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젊어 보이려 하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어르신이 진짜 품격 있고 마음이 평화로운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이제는 편히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바쁘죠.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참으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후의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의무감보다 내 행복을, 걱정보다 오늘의 감사함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부가 따뜻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이제는 바꿀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오늘도 잘 살아왔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버지, 누군가의 동료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더 자신답게 살아가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보다 여유로, 후회보다 감사로 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이 따뜻한 연결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